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다음 주에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나가지고 제가 오늘 올리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계약서 작성하는 실무 제가 올려드리기로 했죠. 먼저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있으시겠지만 물건 브리핑 자료,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대지 면적, 연면적, 전력량, 건축 연도, 그리고 각 동별이나 층별로 면적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입지 조건, 그리고 지적도, 위성사진 이런 식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등기부라든지 아니면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표제부, 전체 표제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어요. 손님이 오시면은 바로바로 자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부동산에서도 이런 거 있으시면은 포맷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하면은 브리핑하기 훨씬 편해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계약서는 안 보여드릴 거고요. 제 친구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해줬어요. 제가 알아봐주고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거 계약 많이 쓰시니까 요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계약서는 똑같아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월세가 이제 부가세 포함이냐 미포함이냐, 네,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뭐 1년으로 하나 2년으로 하나 그런 거.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죠. 네, 12개월 하고, 상가 같은 경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으로 잡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특약상. 특약상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근저당 최고액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적는 것도 괜찮은데 아예 등기부를 주시면은 깔끔해요. 계약서를 줄 때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확인 설명 근거 자료가 있죠. 여기에는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도 같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같이 주시고, 뭐 토지 대장, 뭐 건축물 대장, 지적도. 웬만하면은 등기 떼는 데만 700원 들지 나머지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떼서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굳이 공부를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실금액까지 알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저당이라 그러면 거의 120% 정도 잡아요. 120% 정도 잡는데 그 최고 금액만 얘기해주면 되지 실금액까지 알아줄 필요는 없거든요. 괜히 그거 알려주려다가 실수하면은 뭐 중개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근저당 최고액만 알려주세요. 등기부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등기부도 보면은 뭐 저당 잡혀 있는 거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다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들 없으니까. 근데 압류라든지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들만 없으면 돼요. 이런 거 있으면은 괜히 했다가 나중에 탈나니까
그런 물건들은 웬만하면 중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실한 거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전입신고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고, 현 시설물 상태의 임차인 현장 납사 후 계약이며, 이 말은 뭐냐?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이다 라는 거는 모든 계약에 다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뭐 예를 들어 뭐 빈 상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기도 있을 수 있고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더 들어가면 상관은 없겠죠. 예,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나중에 원상복구 할 때의 기준이 됩니다. 원상복구 할 때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복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협의하면은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크게 뭐 파손시키거나 그러는 거 아니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조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이 있어요. 고깃집이 있는데 제가 그 고깃집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권리금을 주고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거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몇 번 해드렸는데, 고깃집 시설을 제가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제가 5년을 했어요. 5년을 하고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근데 임대인은 나가라 그래요. 이제 내가 거기다가 뭘 할라 그러니 나가라. 근데 딱 보니까 그 고깃집을 자기가 그냥 할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억울하잖아요. 나는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임대인은 5년 지났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거 권리금 없이 그냥 자기가 다 할라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특히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때 이런 조항을 적어요. 특약사항에다가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는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중에 내가 가게가 망해서 뭐 나가게 됐을 때 그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처음에 빈 상가에 시설을 투자해서 고깃집을 차렸을 때 내가 나가게 됐을 때 그 시설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안 됐지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5년이 지나서 갱신 청구권이 끝나고 내가 그거를 뺏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임차인을 내가 구했어. 고깃집 할 사람을 어떻게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임대차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안 써주면 되거든요. 임대인은 안 써주죠. 왜냐? 얘 나가면은 내가 그거 먹는데 뭐하러 임대차를 또 써갖고 5년을 더 기다려요. 그쵸?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관리 규정에 의하며 입주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이것도 임대차 민법 공부하실 때 다 배우셨죠? 2기 2회라고 안 하고 2기라 그러죠. 2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바로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고요. 이것도 뭐 뻐길라 그러면은 충분히 뻐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재소전 화해라는 게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라는 게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처음에 쓸 때 아예 그냥 판결서를 받아놓은 거예요. 확정 판결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 전에 화해한다는 거죠. 월세가 밀렸을 때 뭐 3개월 밀렸다 그랬을 때 명도소송을 걸어요. 명도소송을 건다고 얘기를 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걸어?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쫓겨나. 보증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내겠죠. 근데 명도소송이 뭐 한두 달 걸려서 받아내는 판결이냐? 아니잖아요. 그거 뭐 6개월 이상, 뭐 1년, 뭐 길게는 뭐 1년 반 이렇게 걸리는 소송인데 그동안에 안 내요. 안 내면은 뭐 10달치 보증금 정도 내니까 10달 다 까먹고 그러고서 그냥 나는 할 만큼 하고 그리고 월세 더 안 내고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커요. 뭐 솔직한 얘기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가 뭐 해봤자 100, 뭐 300, 500 뭐 이렇게 가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 큰 것들은 월세가 뭐 4억에 4천, 뭐 1억에 16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뭐 한 달만 밀려도 손해가 1600이고 두 달 밀리면 3200이고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손해액이 늘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수정 화해를 해요.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아예 그냥 재수정 화해 조서를 서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 갖다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영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철거 명령, 퇴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재수정 화해를 받아놨기 때문에 명도 소송의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한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그 재수정 화해를 썼기 때문에 월세를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근데 솔직히 월세는 밀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임차인이 무조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너무하다, 뭐 이런 조건이 어딨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월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조금 밀리면 어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월세 금액이 큰 경우에 아니면 보증금이 작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한 10만원,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드는데 요거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게 가장 좋은데 굳이 임대인 쪽에서 그걸 원한다 그러면은 임대인 전액 부담하는 게 오히려 깔끔해요. 네,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게. 왜냐면 임차인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밀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바로 퇴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 만기 전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요거는 관례죠, 관례. 만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 임대인 수수료를. 저도 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계약 기간이 한 반년이 남았는데 집을 좀 빼야 될 것 같다. 그럼 수수료 내가 내야 된다는데 맞냐? 그러면은 저는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법은 안 그렇다. 법은 임대인이 내는 게 맞다. 하지만 관례상 네가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야, 그럼 내가 안 내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임대인이 계약 안 써주면은 너 어떡할래? 너 6개월치 월세 다 내야 돼, 안 살아도. 왜냐? 계약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내야지 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입장 생각 안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거를 조율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난 절대 못 내겠다 라고 하면은 임대인은 그럼 너 그냥 만기 때까지 살아. 월세 내. 뭐 보증금을 까든지 뭘 하든지 만기 때까지 다 살아 하면 되는 거고.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련 법규에 의한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적죠. 기타 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며 그 외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 임대료 입금 계좌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연수푸르지오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동중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로 공인중개사 제 도장도 들어갑니다. 공동중개를 하실 때는 두 개를 다 적어야 돼요. 다 안 적으셔도 돼요. 뭐 믿을만한 부동산이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약서 적는 거는 뭐 계약서건 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계약서에서 미스하는 것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미스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계약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앞장이 딱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뒷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두 장이에요. 먼저 보시면은 토지, 건축물 해서 개요들이 쫙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그 건축물 대장 표제부를 보시고 적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등기부 기재사항,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건축물 토지권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생년월일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이름이랑 주소만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름만 적으시고 뭐 김개똥 단독 소유, 뭐 김개똥 외 1인 공동 소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외 권리사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이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열람 확인함,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 7,320만원 설정 확인함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은 안 적고요. 등기부 첨부 설명 함 이런 식으로만 적어요. 왜냐면 요 금액도 적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1원 하나라도 틀리면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류를 첨부를 해주고 그 서류를 첨부함 설명 확인했다 라고만 적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계약서 쓸 때는 안 그런데 권리항도 쓸 때는, 이제 권리금 중개를 할 때는 이게 카메라예요. 여기 렌즈 보이시죠? 이게 카메라예요. 볼펜 카메라예요. 녹화를 해요. 권리항도 쓰는 전 상황을 녹화를 합니다. 녹화 녹음을 해요. 너무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중개를 했다, 구내식당을 중개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120그릇이고 전부 4,500원이고 뭐 10명 12명 먹는 데만 식대가 4,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 그때 이사님이, 제가 이사거든요. 예. 아니 그때 이사님이 전부 4,5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4,000원짜리 10명 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계약 위반이다, 원상복구 하자 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뭐 꼭 굳이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딴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저희도 솔직히 계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한 얘기로. 기억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것들도 있고, 그럴 때 요거 돌려오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무실로 오세요, 녹음한 게 있으니 같이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런 다른 얘기였다 말을 돌려요. 괜히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그냥 보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뭐 이런 거는 굳이 이제 3번 사항이거든요. 3번 사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런 건데, 굳이 뭐 토지 거래 규제 지역이라든지 뭐 기타 사항들이 없으면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지 조건 뭐 도로와의 관계 뭐 몇 미터 도로에 접했는지, 포장 도로인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뭐 대중교통 뭐 앞에 버스 정류장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지하철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주차장 뭐 공동 주차 시설인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뭐 전용 주차 시설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경비실, 뭐 관리 주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비 주체는 뭐 외주인지 아니면 직접 건물 사장님이 관리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거래 금액 이런 거는 뭐 월세 요건 1000에 55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에 55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는 적으실 필요 없고요. 매매가 아니니까 뭐 취득세라든지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는 납세 의무가 없죠. 이런 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 매매일 경우에는 적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세무상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중개사는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지 세무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무상담을 간단하게 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땅을 사는데 취득록세를 얼마나 냅니까? 라고 하면은 취득록세 대략 몇 프로 정도 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세무사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 뭐 몇 프로에서 얼마 내요 라고 해서 그래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모르는 세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분명히 저희도 뭐 연수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교육을 받긴 하지만 저희가 세무사 자격증을 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에는 애매해요. 뭐 1억짜리 땅을 샀는데 뭐 취득세를 얼마를 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샀어요. 정말 그 땅을 샀는데 취득세를 내려고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한 것보다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내게 되면은, 배이사가 뭐 얼마 낸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낸다, 어떻게 된 거냐, 나 이거 계약 취소다 라고 하면은, 뭐 중개사고다 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에 정확한 거는 문의해 보십시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왜냐면은 뭐 등기 치러 갈 때도 법무사를 써야 되고, 세금 관련 문제도 저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세무사를 같이 연계해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연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든지 저희는 저희 업무에 관한 거 외에는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관련 전문 종사자를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괜히 그거 오지랖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지랖이에요. 돈도 안 되는 오지랖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물어보세요. 뭐 등기부상이 없는 다른 게 있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없다 그러겠죠. 있어도 없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자로 임대인한테 사장님 지금 뭐 여기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을 뭐 월요일에 쓸 건데 등기부를 떼보니 뭐 이렇게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뭐 공시되지 않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없다 그러겠죠. 없다고 답변이 오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임대인 고지 없음이라든지 뭐 임대인한테 확인했는데 뭐 없다 이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고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뭐. 그리고 수도. 자, 여기에는 다 없음 정상 도시가스 이렇게 적혀 있죠? 나 소방 뭐 소화전 있음 비상벨 있음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수도 파손 여부 없음이라고 적혀 있죠.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쓰다가 물이 샜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가요? 집주인한테 전화해요? 부동산 찾아가요. 부동산 찾아가서 아니 수도에 파손 여부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물이 샌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설명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사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음이라고 합니다. 수도 파손 여부 있음. 위치다가 뭐라고 적냐? 노후로 인한 파손 개연성 있음, 뭐 누수 개연성 있음 이런 식으로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어놨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 때 물어보겠죠. 뭐 파손 여부가 있음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파손됐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건 파손된 건 아니고 워낙 건물이 조금 됐다 보니까 뭐 1년, 2년 된 건물이든 뭐 10년 된 건물이든, 10년 된 건물은 좀 더 가능성이 있겠죠. 건물이 이게 새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 저희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렇잖아요. 수도 배관공도 아니고 뭐 그거 알아내려고 다 뜯어봐요? 다 뜯어볼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수 수선 필요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벽면, 균열, 누수 다 있음이라고 적으시고, 노후로 인한 누수 개연성 있음, 벽면 노후로 인한 균열 개연성 있음 다 적으세요. 노후로 인한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난방이라든지 뭐 승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본 그대로. 그리고 중개 보수 가장 중요한 거죠. 돈 받아야 되니까. 돈 받으려고 이거 쓰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중개 보수 실비 개 이렇게 있는데 산출래요.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시는 법은 아시죠? 네.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곱하기 0.4%. 실비란 무엇이냐? 이제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안 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 갖고 부가세를 끊어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 받습니다. 그 실비는 부가세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것도 넣으셔도 돼요. 뭐 등기부 떼는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공적인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들, 그런 것들은 실비에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안 넣어요. 대부분 부가세만 넣습니다. 부가세 10%는 세금 계산서 끊어주시고, 그거 세금 연말에 세금 신고, 분기별로 세금 신고하시면은 그분께서 부가세를 내신 거니까 환급 받으시는 부분이고, 대부분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하죠.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서 공동중개니까 두 개가 들어가고요.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인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간인을 하는데, 요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셔든지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서류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반 걸치게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굳이 간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거다라는 그런 의미지,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은 계약서 한부,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한부, 그리고 등기부 한부,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과 건축물 대장 한부씩, 그리고 저희는 요 인허가 보증보험이라고 그러죠. 요거 사본 한부. 사본은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넣어주셔야 돼요. 두 개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등기부라든지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임차인 쪽에만 넣어주면 돼요. 왜냐면 임대인 쪽은 어차피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 권리 관계 같은 거를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건데 뭐하러 확인을 해요. 임차인한테만 고지해주면 되는 거니까 임차인 쪽 서류에만 넣어주면 되고요. 뭐 사업자 등록증, 뭐 중개 수수료 받는 통장 사본, 그리고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담인데 보증보험을 그 공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고 보증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에서 하는 협회 업무고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건데 솔직히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보증보험을 공제를 들라고 협회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협회에 이렇게 악감정이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 말쯤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연수교육, 이제 2년차 연수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공제에 가입 안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협회에 가입을 하고 보증보험을 해서 협회 회원이어야지 나중에 단속을 나갔을 때도 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따라 나가는데 협회 회원들한테 더 잘해주지 협회 회원 아닌 사람들한테 잘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협회 가입한 사람들은 구청에서 봐주고 아닌 사람들은 구청에서 안 봐주고 뭐 오리지널로 때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은 협회 회원이든 협회 회원이 아니든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위법한 사항, 내가 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게 없으면은 뭐 처벌을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협회 회원이면은 조금 뭐 잘못해도 봐주고 협회 회원이 아니면은 애누리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협회랑은 엮이면 안 된다. 협회 보증보험은 협회 공제는 가입은 하지 말아야겠다. 협회 회원도 되지 말아야겠다.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솔직히 걔네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실예로 뭐 제 주변 분들도 협회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제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레츠 중개 거래망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직방이다 다방이다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쪽으로만 하시다 보니까 굳이 뭐 레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냥 여담이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랑 요거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봤고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써보면은 어려운 건 없어요. 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보증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월세 얼마, 월세 뭐 그 뭐냐 부가세 포함되냐 안 되느냐, 후불로 하냐, 며칠 날 내냐, 계약 기간, 계약일, 특약 사항.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몇 번 써보시면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계약서 쓰시다가 뭐 막히시는 부분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한번. 네, 밑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니까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은 더 좋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권리양도 계약, 권리양도 계약서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권리양도 계약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